안으로 가. 어르신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유, 전 그런 거 몰라요. 예, 그죠? 저희가 많이 알죠. 한번 외쳐줄 수 있으세요? 코로나. 그만큼 중요하단 거지. 코로나 멈춰! 멈춰!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데이 동고등학교 생과일 안유진. 오윤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거는 EM 비누인데요.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탕을 위해 큰 통과 작은 통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누 베이스 100g짜리, 그리고 이거는 그 달맞이 정제 오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EM 활성액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게 어성초 분말입니다. 일단 핫플레이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데펴진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비누 베이스를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잘라 보도록 할게요. 잘라 볼게요.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넣은 비커를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줬어요. 이렇게 직접 녹여도 되지만 물중탕을 해서 녹여도 됩니다. 이거 녹는 동안 병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병원체는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병원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먼저 세균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분열법으로 번식하고 핵막이 없는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세포벽을 합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이런 항생제로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결핵이라든지 세균성 폐렴, 세균성 식중독, 장티푸스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뭐죠?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요?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이며 작고요. 살아있는 수세포 내에서 증식한 후에 방출될 때 숙주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의 두 개를 가지는데 생물적 특성으로는 유전물질인 핵산이 있다.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할 수 있다.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며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종류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생물적 특성에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이제 세포막이 없고 세포 소기관 또한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숙주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고요. 이는 단백질 입자이므로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단독적으로 이제 물질대사가 불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리보솜이 없어서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므로 효소 또한 합성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성 진핵생물이 있는데요. 이 병원성 진핵생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생생물하고 균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생생물은 열대지방에서 주로 곤충을 매개체로 전파되는 질병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말라리아, 수면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에 많이 걸리는 무좀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 균류 같은 경우에는 진균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형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변형 프라이온은 단백질성 감염입자이며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변형 프라이온으로 구조가 변하며 변형 프라이온이 쌓이면 신경세포가 이제 파괴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병원체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데요. 병원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누를 사용해서 손 씻기를 잘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누로 손 씻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계면활성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성분과 비슷하게 그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요. 꼬리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머리 하나에 다리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인지질과는 조금 다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구조를 가진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뜯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요. 비누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녹은 비누 베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성초 분말 5g짜리를 넣어줄게요. 넣어볼까요? 자, 이제 이거를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줄게요.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여기 EM 용액에 있는 좋은 유효 성분들이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식혀줄게요. 한 60도 정도까지 식혀주신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도가 돼가지고 EM 용액을 먼저 넣어줄게요. EM이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발효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또다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EM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저 여기 앉아있어 여기. 다음에 이거 다 잘 섞일 수 있게 좀 섞어줄게요. 잘 섞였으면 이 달맞이 우유를 넣어줄 건데요. 이 달맞이 우유를 넣어주는 이유가 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로 손을 닦는다든지 얼굴을 닦으면 수분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수분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보습 성분이라고 하죠. 네, 보습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벌써 붓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준비한 종이컵을 종이컵인데요. 종이컵이나 혹시 실리콘 몰드가 집에 있다면 그 실리콘 몰드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어볼까요? 종이컵에 넣어주시면은 1차적으로 만들기는 끝이 났어요. 이렇게 종이컵에 닿아준 이 비누 용액을 가만히 놔두시면 이제 굳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굳고 나면 이 종이컵을 찢어서 빼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제 비누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포도 쭉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가루가 남지 않게 하고 싶다면 아까 그 어성초 가루를 넣을 때 채를 쳐서 좋은 가루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핸드 블렌더라고 요리할 때 쓰는 게 있어요. 전동으로 섞어주는 건데 그거를 제일 느린 속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포가 남아있는데 이 기포 같은 경우에 집에 있는 에탄올을 조금씩 뿌려주면 이 기포가 터지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제 비누 같지 않은 수제 비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비누를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으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건강해져 봐요. 예, 파이팅! 파이팅!